자, 부동산은 장기 보유가 생명이다.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제목인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항상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해야 되냐, 단기냐. 이제 가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빨리 팔아가지고 돈 벌었단 얘기를 어디서 이제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에 꽂히죠. 빨리 팔아가지고 생활비 쓰려고 그런다.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를 할 때 큰 돈을 목적으로 할 때 경매라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잔돈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요거부터가 설정이 안 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이제 하나 사가지고 이제 최소 몇백에서 뭐 1,000얼마, 2,000 벌면 돈을 좀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낼름 팔아가지고, 이제 이걸로 이제 남들 앞에서 이제 지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내가 돈을 좀 벌었구나라고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최근에 1, 2년 사이에 서울의 이제 주택값이 한 10억도 오르고, 7억도 오르고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원래는 이제 너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래로, 한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부동산 어떤 폭등은, 정말로 한 60년,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요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예를 들면 50살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런 날은 이제 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단기 급등을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면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정책을 실패했냐, 인위적으로 올렸냐 말았냐를 떠나서 부동산은 원래 이렇게 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식은 오늘 하루아침에도 여러 번씩 오르다 내리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렇게 내리막이 별로 없는 우상향의 그래프를 항상 그리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유물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경매를 왜 하냐? 큰 돈을 벌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경매의 속성을 모른 채, 하나 사서 팔아서 생활비 쓰고 그걸로 재투자한다는 명분 하에 계속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부자 안 됩니다. 그냥 잔돈품 만지다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경매라는 것은 큰 핵폭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가지고 공깃돌 놀이 하듯이 사고팔고를 빈번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장기 보유가 핵심이다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장기 보유가 생명이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저에게. 그러면 당신은 맨날 장기 보유했냐? 아닙니다. 단기 보유하면서 판매해서 한 어떤 경우는 2, 3일 사이에도 1, 2억씩 번 적도 있고요. 한 6개월, 8개월 사이에도 보통 심한 때는 한 3, 4억씩 그냥 번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당신은 그렇게 벌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단기간에 벌 때조차도 부동산은 장기가 핵심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장기 보유했을 때 얻어지는 메리트가 더 크죠. 장기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시세 상승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단기는 왜 했냐? 단기간에 해서 워낙에 싸게 사가지고 워낙에 빨리 팔아서 세금 줄 거 다 주더라도 남으니 그 돈 가지고 빠른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럼 또 다른 걸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단기간에 팔아서 그 정도 감동 있는 시세 차익이 안 나온다면은 굳이 내가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이제 자기들의 돈 단위인데 어떤 사람들은 1, 2천 벌면은 그냥 낼름 파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그릇이 좀 작아서 그렇다. 그러면 경매 초보자들은 또 그런 사람의 말을 따라서 들어가면은 그 사람 또한 아까 자기가 감동이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는 큰 부자 되기는 틀렸죠. 그렇죠. 분명한 거는 부동산은 장기 보유가 생명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되면 어디라도 가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 장소에 대한 생각을 알겠는데, 서울과 수도권이라면 빨리 팔 수도 있는데 지방의 경우에 늦어진 거 아니냐, 늦게 팔리면 좀 투자하기가 그런데요. 이렇게 이게 다 제가 이제 겪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갖는 생각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경매 초보를 대변해서 경매 초보가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투자할 때 판매를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다. 하지만 판매를 생각한다는 것은 일단 좋은 물건을 사놓고 해도 될 일을 왜 사기도 전에 부동산을 아직 가진 것도 없는데 팔 생각 먼저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럼 당연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다. 부동산이 최고 아니냐, 한국에서. 그러면 부자들은 거의 다 부동산 보유량이 많다고 들었다. 맞다. 부자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것의 기준은 한 100억 이상을 가지면 부자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금융자산이 뭐 한 2, 30억 정도 있고, 나머지 부동산 자산이 70억이 넘고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부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들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것 같으세요? 금방 사고 팔까요? 예, 부자라고 불릴 정도 되면 부동산을 금방 팔아치우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투자하고 초보자일수록 금방 사서 팔면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 초보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예, 저는 금방 사고 팔아야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매와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 사람들은 시세 차익이 많이 남겨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금방 팔아서 현찰로 바꾸려는 기질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별로다. 왜냐하면 만약에 5천을 벌더라도 1년 안에 팔면 2,500을 세금으로 낸다. 이 당시에는 50%가 양도세였습니다. 단기 매매 때. 1년 안에 파는 것을 무슨 매매라고 하냐? 단기 매매라고 표현합니다. 단기 매매. 그래서 단기 매매는 그 당시에는 50%였고요. 이 책을 쓴 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는 40%로 떨어졌다가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1년 안에 팔면은 70%를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을 벌었다 그러면 70%인 3,500만 원을 뜯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단기 매매로 돈 벌었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벌면 7억을 뜯기는 겁니다. 근데 무슨 돈을 벌어요? 그리고 10억을 번다면은 1년 안에 팔면 안 되지. 10억을 벌든 5억을 벌든 70%의 어떤 그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벌어서 몇백 뛴다 이러면 모르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5억 원을 시세차익을 받는데 3억 5천을 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 1년 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세금을 뜯길 줄 알면서 1년 안에 판다. 그럼 이거는 어딘가 거짓말이든가 아니면은 이득이 별로 없는데 뻥을 쳤다든가 아니면은 애가 좀 머리가 미련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 원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이거나 미련하거나 두 가지 말고는 없는 거죠. 세금을 이렇게 낼 줄 알면서 1년에 판다? 절대 안 팔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물건을 잡는다는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중요한 거죠. 자, 1년 안에 팔아서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타에서도 그만큼 벌 수 있겠냐라는 거를 본인이 확신할 수 있겠냐. 그게 없는 입장에서 낼름 파는 행위는 애가 미련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을 두어 번 연속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오히려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판매하면 양도세금은 세금대로 낮아지고 시간이 가서 시세도 오르게 되어서 이득이 크다. 갖고 있어서 시세도 오르지만은 양도소득세는 내리막한다. 시세는 오르고 세금은 내리니 그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미치는 게 어려운지도 모르겠고, 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막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얼마 벌었어라는 어떤 상황을 얘기를 떠들면 금세 그게 또 이게 입이 침이 질질 흘러가지고 따라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따라해서 돈을 못 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 주변에서 신문기사에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례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왠지 자주 해야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조급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알부자님 말씀처럼 투자 환경이 매번 바뀔 텐데 그때마다 고수익을 남기고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자주 사고 파는 것은 온당치 않겠다라고 처보가 얘기하죠.